한 입을 덮고 잡시다. 마님, 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님이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과부 마님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마님은 겨우 3살배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집안일이 손이 많이 가다 보니 3년 전 머슴 하나를 들였는데 그때 품삯과 기한을 꼼꼼하게 적어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마님은 원래 또박또박한 성미였거든요. 장부를 쓸 때도 한 푼 차이 없이 맞춰야 속이 시원했고 곡식대를 잴 때도 평평하게 깎아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자, 여기 도장 찍으세요. 품삯은 매달 초하루 하루라도 늦으면 제가 찾아갑니다. 마님의 당찬 말에 머슴은 피식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들인 머슴은 말수가 적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예. 아니요. 알겠습니다. 딱 이 3마디만 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은 늘 제목보다 조금씩 더했습니다. 마님이 오늘은 이만하면 되겠네 하고 말하면 예 한마디만 하고 물러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젯밤 사이 지붕 기와까지 손을 본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님은 아침에 마당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지요. 어머,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머슴은 그저 예 한마디만 했습니다. 마님은 허리에 손을 얹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말은 적어도 일은 많이 하시네요. 좋아요. 오늘 저녁은 두부 듬뿍 넣어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마님의 집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 마님이 우리 아들 어디 갔나 하고 찾는 소리, 그리고 오늘은 콩나물국이다 하고 신나게 부르는 노랫소리까지. 머슴이 장작을 패고 있으면 마님이 마루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목마르시죠? 물 떠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에이,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마님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벌써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지요. 과부 집에 웬 젊은 머슴이냐? 저렇게 밝으니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마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피식 웃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면전에서 하시지 뭐. 머슴은 해질 무렵이면 산 쪽으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산소를 돌아본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몇 해 전 아내를 잃었다더군요. 돌아올 때면 늘 발걸음이 느렸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느 날 마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산소 다녀오시는 거예요? 예. 힘드시겠어요. 제가 떡이라도 쪄드릴까요? 산소에 갖다 놓으세요. 머슴은 깜짝 놀라 마님을 쳐다봤습니다. 마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 쌀 많아요. 저도 남편 산소에 자주 가거든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뭐. 그날 이후로 머슴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마님이 어머 하고 달려가려는데 머슴이 먼저 달려왔지요. 도련님, 괜찮습니까? 아이는 울다 말고 머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슴은 우물가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와 상처를 씻겨주었지요.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머슴 양반이 아이 돌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혹시 전에 아이 키워보셨어요? 머슴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님은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재주가 있으셔요. 우리 아들이 울음도 뚝 그쳤잖아요. 오늘 저녁엔 특별히 계란찜 해드릴게요. 머슴이 산소를 다녀온 어느 날 마님은 저녁상을 평소보다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고 김치도 잘 익은 것으로 골랐지요. 머슴은 놀란 듯 마님을 봤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마님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머슴 양반 수고했다는 뜻이죠. 자, 많이 드세요.
오늘은 밥 3그릇 드셔야 해요. 머슴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밥을 먹었는데 정말로 평소보다 2그릇이나 더 비웠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손뼉을 쳤지요. 그렇지, 그렇지. 일 많이 하셨는데 많이 드셔야죠. 내일은 생선 구워드릴게요. 어느 날 아이가 머슴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나랑 놀아줘. 머슴은 당황한 듯 마님을 쳐다봤지요. 마님은 마루에서 빨래를 개다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랑 놀아주세요. 저도 일손 바쁘니까 딱 좋네요. 머슴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뭐하고 놀까요, 도련님? 말 태워줘. 머슴은 등을 구부리고 아이를 태웠습니다. 아이는 깔깔 웃으며 머슴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어기야, 어기야.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 장수가 다 됐네. 머슴 양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교대로 태울게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한량 선비는 그 웃음소리가 못마땅했나 봅니다. 원래 글만 읽는 양반이었는데 요즘엔 술만 마시는 한량이 되어버렸지요. 과거 시험에 몇 번 떨어지니 글도 손에 안 잡히고 술만 늘어났습니다. 체면은 점점 줄어드는데 담 너머 과분의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이면 오늘 반찬 맛있다 하는 마님의 목소리, 아이 웃음소리, 그리고 도련님 천천히 드세요 하는 머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량은 밤마다 헛기침을 하며 담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으흠. 헛기침 소리가 담을 넘어오면 마님은 문을 확 닫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 양반 또 시작이네. 신경 쓰지 마세요. 한량의 헛기침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마님이 우물가에 나가면 슬쩍 다가와 말을 걸었지요. 마님, 요즘 살림이 괜찮으시오? 마님은 물동이를 들어올리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집 머슴이 일 잘하거든요. 선비 양반도 일하시면 살림이 나아질 텐데요. 한량은 얼굴이 붉어지며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대문 앞까지 왔다가 머슴과 마주쳤지요. 과부집 머슴 노릇이 그리 좋은가? 그때 마님이 마당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좋죠. 우리 집 밥이 맛있거든요. 선비 양반도 드셔보실래요? 아, 안 되겠다. 술 냄새가 진동하니 입맛 떨어지시겠네요. 한량은 할 말을 잃고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머슴은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서 일했고 마님은 곡식을 말리고 갈무리했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놀았지요. 엄마, 이거 봐. 아이가 커다란 도토리를 들고 오면 마님은 2팔을 벌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한데? 이 도토리로 팽이 만들어줄까? 그 저녁이 되면 셋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밤을 까먹었습니다. 마님은 밤을 까다가 하나를 쏙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밤 진짜 달다. 머슴 양반 하나 드세요. 아, 제가 직접 까드릴게요. 머슴은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님은 벌써 밤을 까서 머슴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자, 받으세요. 사양은 이 집에서 통하지 않아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한량의 갓이 바람에 날려 담을 넘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머슴은 그 갓을 조심스럽게 들어 흙먼지만 털어낸 뒤 담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이 그 갓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요. 어머, 저 갓이 웬일로 우리 집에 있나 했더니 바람에 날아왔네요. 머슴 양반이 친절하게도 담 위에 올려놨네. 저 같으면 그냥 뒀을 텐데. 한량은 아침에 제 갓을 찾았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마루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인사도 없이 가시네. 예의라는 게 없으시구만. 한량의 귀가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분의 집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관아에까지 들어갔고 사또가 머슴을 불러들였습니다. 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아이를 업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나리, 우리 집에서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한량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밤중에 저 머슴이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요. 마님은 한량을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선비 양반, 밤에 남의 집 담장 넘어 훔쳐보시는 취미가 있으셨어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 관아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한량의 얼굴은 사과처럼 붉어졌습니다. 사또는 마님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없어진 물건이 없소?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리. 한 푼어치도 없습니다. 제가 장부 쓰는 거 아시죠? 매일매일 다 기록해요. 그러자 한량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과부가 머슴을 감싸는구만. 혹시 둘이 무슨 사이가 아니오? 그 말에 마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선비 양반 상상력이 대단하시네요. 그 머리로 소설이나 쓰시지 그러세요. 저희는 주인과 머슴이에요. 계약서도 있고요. 그 마님은 품속에서 3년 묵은 계약서를 꺼내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보세요. 도장도 선명하죠? 사또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증거를 대시오. 무엇을 훔쳤고 어디에 숨겼소? 한량은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그때 머슴이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쳐보니 3년치 기록이 빼곡했지요. 마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말이죠. 기록으로 사는 집이에요. 머슴 양반이 일한 날, 쉰 날, 심지어 산소 다녀온 날까지 다 적혀 있어요. 거짓말 같으면 확인해 보세요. 사또가 한량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물건을 훔쳐갔다고 했느냐? 한량이 날짜를 댈 때마다 장부가 거짓말을 밝혀냈습니다. 마님은 팔짱을 끼고 한량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선비 양반,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한량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집이었느냐? 한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알겠다. 우리 집 저녁 냄새 때문이시죠? 맨날 담 너머로 냄새 맡으시더니 부러우셨나 봐요. 이해해요, 이해해. 우리 집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거든요. 그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한량은 더욱 굴욕스러워했습니다. 사또는 한량에게 곤장 20대를 명했습니다. 마님은 머슴과 함께 관아를 나서며 활짝 웃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먹어요. 오늘은 특별히 고기 넣은 찌개 끓일게요. 하지만 한량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했고 아이는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느 날 마님이 빨래를 널다가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머슴 양반, 혹시 불안하진 않으세요? 저 한량 선비가 뭔가 또 꾸밀 것 같은데. 머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걱정해요. 떳떳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녁은 전 부쳐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밤 한량은 술에 취해 머슴의 초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량은 주워온 횃불을 머슴의 초가 처마에 던졌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집 전체가 활활 타올랐지요. 이웃들이 달려와 집안에 있던 늙으신 어머니를 겨우 구해냈지만 집은 재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나. 그 머슴은 타버린 초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이웃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마님은 머슴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은 다시 지으면 되죠. 사람이 무사한 게 어딘데요?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할머니랑 같이요. 빨리빨리.
마님은 머슴과 할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사랑채 문을 활짝 열며 말했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집 넓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불을 깔아주고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좋아서 껑충껑충 뛰었지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손주도 아닌 아이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들이 할머니 진짜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개구리 봤어. 할머니는 배시시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한량이 술에 취해 불지른 이야기를 떠벌렸다가 관아에 잡혀갔습니다. 사또는 단호하게 곤장 50대의 유배형을 내렸지요. 사또는 머슴에게 은자를 내어주며 집을 다시 짓도록 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 터를 닦고 여름에 기둥을 세우고 가을에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마님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마님은 아침마다 밝은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세요. 오늘도 힘내서 집 짓는 거 도와야죠. 할머니는 아이를 돌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이야기해줘. 그래, 우리 도련님. 옛날 옛적의 말이지. 겨울이 오자 새 초가가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지붕도 올라가고 문짝도 달리고 이제 며칠만 더 손보면 이사를 갈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슴의 손놀림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하루면 될 일을 이틀에 걸쳐 하고 멀쩡한 기둥을 또 다듬고 이미 바른 흙벽을 또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지요. 저 양반 가기 싫은가 보네. 마님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가 아이를 깨우는 소리, 저녁마다 함께 밥 먹는 모습, 밤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그 모든 게 익숙해졌거든요. 보내기 싫은데 어쩌지? 하지만 머슴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님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않을 것 같았지요. 어느 눈 오는 밤 드디어 초가가 완성되었습니다. 머슴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할머니도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들었지요. 할머니 가지 마.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마님은 머슴이 짐을 싸는 사랑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머슴 양반. 예. 잠깐 손 좀 멈추세요. 할 말이 있어요. 머슴은 짐을 내려놓고 마님을 바라봤습니다. 마님은 허리에 손을 얹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집 겨울에 엄청 추워요. 진짜 추워요. 머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이죠. 괜히 이렇게 나뉘어 자느라 더 추웠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저쪽 방에서 추우시고 우리도 이쪽에서 춥고. 참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머슴은 마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한 발짝 다가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인데요. 한 이불 덮고 잡시다. 어때요? 우리 집 이불 따뜻하거든요. 게다가 할머니 계시면 우리 아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재미있고요. 머슴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요. 이번엔 지킬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마님은 손뼉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하셨어요. 자, 그럼 짐 푸세요. 빨리빨리. 오늘 저녁은 특별히 잔치 음식 만들 거예요. 할머니 들으셨죠? 우리 계속 함께 사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깡충깡충 뛰었지요. 야호! 할머니 안 가.
그날 밤 마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소문으로 흔들렸으나 기록으로 버텼고 불로 모였으며 이불한 채로 식구가 되었다고. 욕심은 사람을 망치지만 성실은 사람을 모으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